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브리핑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강한 경고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겁니다. 위헌이면 탄핵 사유가 되고 위법이면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불이행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선고 연기 이유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이슈가 제기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권의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죠. 이건 법을 그냥 어기는 거죠.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을 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여기서의 피청구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됩니다.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법조문을 보면 해야 한다가 있고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크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처벌 기준이나 없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66조 2항이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법조문의 대부분은 한다 또는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다도 의무 규정이고 해야 한다는 더 강력한 의무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만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든 법조문마다 이 처벌 조항을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런 법조문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법 규정과 사법부의 판단을 하면 행정부든 또는 일반인이든 누구나 다 따른다는 것을, 그 법에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근대의 법치국가이고 입헌국가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법조문을 따지고 국민의힘은 최권한 대행한테 헌재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은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비겁한 행동이죠. 그건 말은 뭐냐면 나는 기획재정부 출신이고 그리고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을 잘 아는 법무부, 법제처하고 상의해 보겠다. 헌재 선고 내용이 뭔지를 따져보겠다. 바보 아니면 이거 다 압니다. 이거를 왜 모릅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하는 게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고시를 치렀지만 법이 어떤지를 모르지 않을 거고, 이를 법무부하고 법제처하고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 관료 공무원 특유의 책임 떠넘기기 속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법무부, 법제처, 당신들이 법을 잘하니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법무부하고 법제처가 이걸 따르십시오. 이걸 따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법무부, 법제처 사람들도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책임에 떠안습니까? 그럴 만한 권한도 없을 뿐더러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뭐 그럴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나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결정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권고를 했던 누가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촉구해서 국민의힘의 여당의 의견을 존중했다. 법무부와 법제처가 이렇게 해석하길래 내가 그 해석을 따라서 임명하지 않았다. 그런다고 해서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의힘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만약에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탄핵에 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탄핵보다 더 두려운 것은 형사적, 사법적 책임일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 직무유기의 공직자의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은 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해라 마라 그리고 법무부와 법제처한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무리 상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다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바라기는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고 얼마 안 있어 곧바로 차라리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최상목 대행은 결과적으로는 제 추정입니다. 헌재의 마은혁 후보 임명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불복을 하기보다는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며칠 시간을 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도 불복이고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힘에도 그리고 여권 쪽에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겠지만은 이것을 계속해서 불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불복하겠다, 거부하겠다는 말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논의하겠다, 심사숙고하겠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죠. 물론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미리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2월 10일 날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2차 변론 기일이 2월 10일 날 2차 변론 기일이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2차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겠죠. 그 선고에 앞서서 변론이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논의를 진행할 것이고 빠르면 다음 주에 선고가 내려지리라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추정도 합니다. 이 논의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회 쪽에 요구하는 것은 국회 합의가 있었느냐, 국회 합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기에 대한 증빙을 갖고 와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빙을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권한정의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국가기관의 장은 대부분 권한정의 심판의 청구 자격이 있으므로 국회의 경우는 일반 국가기관과는 조금 달리 여당 야당이 있어서 좀 의견이 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국회의장이 권한정의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려 봅니다.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이 선고를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가 오랫동안 걸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고민하고 숙고하는 과정과 그런 걸 때문에
뭐 3월까지 늦춰질 거다라는 뭐 주장을 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는 2월 3일 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곧바로 2월 4일부터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곧바로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2월 10일로 늦춰지면 이번 주에 있는 화요일 목요일에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도 또 이제 참석을 못하고 그만큼 마은혁 후보자의 참여가 늦춰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논의할지 마은혁 후보자의 이 탄핵 심판 참여 여부 그리고 언제부터 참여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임명 이후에 또 이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틀림없이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있다. 또 이의 제기를 틀림없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법조문을 따지고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상식과 합리를 문서화한 사회의 합의라고 보여집니다. 상식과 합의를 벗어난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이 난무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상식과 합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